한국의 방역과 의료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자연과학 학술지 네이처가 한국에 대한 대서 특필을 한 것입니다. 네이처는 지난 27일 한국 특집호를 통해 한국이 혁신 리더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GDP 대비 R&D 지출 비중은 1위인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다고 했고, 지난 4년간 핵심 지표인 공유를 측정한 고품질 연구 생산량이 전 세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정부 주도의 톱다운 계획으로 정부, 학계, 산업계 간의 강한 유대를 구축해 정보통신기술과 혁신 분야에서 세계적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톱다운 방식으로 한국은 진단키트를 신속하게 개발하고 생산하는 국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네이처는 한 국가를 특집으로 다루는 일이 흔치 않았지만 이번 특집에서는 12페이지에 달할 만큼 한국을 집중적으로 다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에서 따라야 할 선진국이라 불리는 한국의 모습을 보고 한 일본 언론이 분석하는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잡지 현대 비즈니스에서 고베대학의 김우락한 교수는 한국의 위기가 민족주의를 만들었고 한국의 국민의식도 선진국이 되었으며 이제는 일본은 안중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 3주년 기념사에서 그동안 징용공 문제 및 수출관리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격렬한 대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해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문에서 한국이 이미 선진국이며 우리가 배우고 싶었던 나라들이 우리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한다고 서두를 열었습니다. 김은학하는 이 연설문에 일본이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은 것에 당황해한 듯 했으며 이제 당당히 선진국이라 말하는 한국의 모습에 놀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90년대 이전의 한국의 발전 모델로 일본을 강하게 의식했던 모습은 이미 한국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구 언론들이 한국의 대응을 인정할수록 그들은 스스로가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깊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젠 징용공도 수출관리도 과거가 되었다며 한국이 일본에 대한 대응은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의 일본은 자신과 같은 선진국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며 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연설이 보여준 것처럼 그 속에서 일본은 더 이상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도 없고 배려하려 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은학하는 이 기사에서 방역의 성공에 당당하게 선진국이라 외치는 한국의 기세에 눌린 듯 보였습니다. 한국은 전세계 국가와 언론, 전문가들 사이에서 세계의 방역 모델이라고 불렸지만 일본 아베는 지난 25일 긴급사태를 해제하며 스스로 일본의 방역 모델이 세계적 모범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말에 일본 내 언론들은 동의하지 않으며 일본의 감염자 감소는 미스터리라고 말했습니다. 2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감염병 전문가를 인용해 일본 내 감염자는 확실히 줄었고 바이러스를 봉쇄하고 있는 것 같지만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효과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차 유행에서 대만 모델, 한국 모델, 독일 모델이 모범이 됐다고 하면서 일본은 감염자와 사망자 수만 놓고 보면 이들 국가와 비슷한데 일본 모델이란 말은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로 데이터를 중시하는 합리성, 일관성이 없었으며 국민에게 외출자제 요청이라는 모순된 말로 대책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방식은 다른 국가가 모방하려 해도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검사 건수는 현저히 낮았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는 10만 명당 검사가 212.8건으로 일본은 이탈리아의 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전세계 선진국들의 입에서는 일본 모델이라는 말은커녕 데이터가 너무 다르다며 축소 은폐를 의심하고 있고 투명하고 신속하며 민주적인 방역 모델을 보여준 한국에는 놀라움을 표시하며 칭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격이 달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방역 모델을 만들었고 이제 한국전 참전국과 참전 용사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내 한국전 참전 용사와 가족들에게 3만 장의 마스크가 지원되었고 각종 전투에 참전한 영국의 용사들이 있는 첼시 왕립 보훈병원에는 1만 장이 기증되었습니다. 런던의 첼시 왕립병원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를 전담하는 필립 세년 소령은 27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전쟁에 참여한 참전 용사가 있지만 꾸준히 기회가 될 때마다 찾아와 감사를 전하는 국가는 엘리자베트 드 벨지크, 벨기에 왕위 계승 순위 1위로 벨기에 역사상 최초로 여왕이 될 인물입니다. 기존에는 왕자들 가운데서만 국왕이 탄생했던 벨기에가 10년 전 법을 바꾸어 성별에 관계없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장녀인 엘리자베트 공주가 벨기에 국왕 자리를 물려받을 예정입니다. 벨기에 현지 언론 헤트라스터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나이 19세인 엘리자베트 공주가 곧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해 사회군사학 1년 과정을 수료할 예정이라며 혼자 조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함께 공개되자 벨기에 최초의 차기 여왕에 벨기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벨기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엘리자베트 공주만큼이나 뜨거운 이슈가 바로 한국이죠. 코로나19에 전혀 대비를 못했던 벨기에는 하루에 최대 2,4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벨기에 정부 기관인 FPS의 요청으로 한국산 진단키트 초도 물량 200만 달러 규모를 시작으로 대규모 메이드 인 코리아 진단키트가 벨기에에 상륙하면서 한순간에 분위기가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진료 시스템까지 도입한 벨기에는 순식간에 하루에 2만 건의 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벨기에 인구가 1,100만 명이 조금 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엄청난 검사 숫자입니다. 결국 예상대로 한국산 진단키트가 벨기에에 도착한 시점을 기준으로 빠른 속도로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언론들에서는 벨기에 치명률이 무려 15.5%에 달한다며 중국과 미국보다 더 높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벨기에가 훨씬 더 안전한 곳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벨기에에서 유독 코로나19 치명률이 높은 이유는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양로원에서 사망자를 통계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의 약 95%가 진단되지 않았지만 유증상자와 접촉했거나 진단 기록에 따라 모두 통계에 포함시키고 있다. 라며 벨기에 공중보건기관 사이엔사노의 스티븐 반 구우트 소장의 발언을 인용해 벨기에 공중보건당국은 종종 비난을 받는다. 이렇게 의심 환자들은 모두 통계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벨기에 코로나 통계가 나쁘게 보일 수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벨기에가 한국으로부터 받은 것은 진단키트와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만이 아니죠. 정부의 신뢰가 코로나19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한국의 사례를 통해 배웠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퍼스트레이디 김정숙 여사와의 통화에서 벨기에의 마틸드 필립 왕비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이뤄낸 코로나19 대응의 성과는 감탄스럽다. 벨기에도 코로나19의 확진 방지와 앞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2차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추적 시스템 도입을 희망한다. 라며 한국산 진단키트와 한국식 드라이브스루, 한국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 방식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국의 역학조사 방법까지 그대로 도입하기를 원한다 밝혔습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넘긴 벨기에, 도움의 손길을 건네도 의심과 증오로 똘똘 뭉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기에 국민들이 한국의 도움에 감동한 만큼 그대로 한국에 감동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네뎀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서 아프리카 말리에 있는 소도시 젠네로 간 한국 기업인 11명이 코로나19로 아프리카 내 모든 항공기들이 운항을 중단하면서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이들은 말리에서 열악한 의료 환경과 테러의 위협까지 버티며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요. 아프리카 말리에는 대사관도 없어 이들을 귀국시킬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벨기에가 50명이 정원해인 군용기에 한국인 11명을 모두 태워주겠다고 흔쾌히 승낙한 것이죠. 이 군용기에는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미국인들이 탑승했는데 한국인 탑승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은 벨기에 브뤼셀 공군기지 공항에 도착했고 당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던 벨기에지만 한국인 11명은 예외로 인정돼 버스로 이동해 호텔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들은 직항편이 없었기 때문에 카타르를 거친 뒤 한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구 1100만 명에 불과하지만 1년 의약품 수출 56조 원, 세계에서 개발되는 신약의 5%가 벨기에산, 인구당 임상시험수 세계 1위인 나라가 바로 벨기에인데요. 제약바이오 강국 벨기에가 한국에 50명이 넘는 산업 관계자들을 보내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김영진 주 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는 벨기에는 작은 나라지만 세계 제약바이오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다. 대표적인 벤치마킹 대상이다. 한국이 기술력 있는 벨기에 제약 바이오 기업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전했습니다. 한국과 벨기에의 협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자 벨기에 연구센터 IMEC가 일본의 JSR과 합작으로 설립한 회사 EUV 레지스트를 통해 일본이 수출을 막은 포토 레지스트를 한국의 삼성에 공급해준 것으로 알려졌죠. 당시 아베 정부는 제3국의 시설을 통해 한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막으려 했었지만 벨기에는 일본 정부의 정책에 협조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벨기에 반도체 연구소 IMEC는 일본을 제외하고 한국과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공동 연구 개발을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IMEC는 유럽 반도체 연구의 심장이라 불릴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세계 거의 모든 반도체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인텔, TSMC 등이 모두 이 벨기에 반도체 연구소 IMEC와 협약을 맺고 연구개발을 맡기고 있죠. 1990년 NEC, 도시바, 히타치 제작소, 후지스 등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전세계 반도체 시장의 49%를 휩쓸었지만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 그리고 대만의 TSMC에 밀려 당시 일본 1위였던 NEC 반도체는 파산했고 현금이 부족했던 도시바와 파나소닉은 다른 기업의 반도체 사업부를 매각한 결과 현재 일본의 점유율은 7%, 30년 만에 일본의 점유율이 7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산업마저도 무너질 위기에 처한 일본. 얼마나 더 많은 일본 회사들이 파산해야 아베 내각의 무모한 질주가 멈출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